매직 오브 매스잭스라고 줬는데요. 제목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매직하고 매스잭스의 발음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지어봤습니다. 혹시 매스잭스를 혹시 들어보거나 써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거 많이 없네. 이 매스잭스는 웹브라우저에서 수식을 표현할 굉장히 쉽게 웹브라우저에서 수식을 써야 할 때 그 노력을 굉장히 덜어주는 아주 좋은 도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이 매스잭스를 여러분이 직접 설치를 하거나 어떻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단순히 남이 만들어 놓은 이런 수식이 들어간 페이지를 보면 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예, 그렇고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틀려서. 예, 먼저 이 수식, 좀 전에도 저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웹브라우저거든요.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수식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이 수식이 과연 뭘로 만들었느냐, 이미지냐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이게 어떤 웹브라우저에서 수식이 보였을 때 그게 이미지인지 아니면 매스잭스를 이용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한번 이 수식 전체를 마우스로 긁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크롤이 되면은 얘는 매스잭스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런 메뉴가 나오면은 이 수식은 매스잭스로 이루어진 거구나. 이미지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가 매스잭스를 한번 끄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탭 코드가 나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전에 어떤 이미지 태그로 컴파일해서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보이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웹페이지를 작성할 때 수식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식 코드를 그냥 적기만 하면 하고 이제 얘를 매스잭스로 표현해 주라라고 그런 어떤 헤더에 간단한 설정만 하면 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건데요. 기존 방식은 위와 같은 문장을 이제 웹페이지로 만들 때 기존 방식은 이건 제가 여기서 한번 이미지죠. 이렇게 나오면은 이미지고 하면은 여기 이미지 이렇게 아까와 다른 게 나오니까 이건 이미지라고 알 수 있고요. 기존에는 이런 수식을 웹브라우저에 넣을 때 태그로 컴파일을 해서 얘를 이미지로 캡처해서 이런 식으로 넣는데 밑에 이 매스잭스는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선택이 되네요. 그럼 매스잭스라고 돼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태그로 돼 있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소스 코드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건 매스잭스로 한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꺼보면 이 페이지에서 이 웹페이지에서 매스잭스 기능을 끄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 수식을 쓸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텍 수식을 그냥 쓰면 좀 전과 같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그로 만들어내가지고 이미지로 캡처한 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네. 매스잭스는 이렇게 되고요. 매스잭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 매스잭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한다라기보다도 이 매스잭스가 어떻게 과연 이미지를 쓰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텍 코드만 넣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기 좋은 수식으로 보여지는지 그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오늘 발표 방향도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있는데 초점을 맞춰줬는데요. 이 매스잭스가 텍 수식을 거의 흉내를 냈기 때문에 잠깐 텍이 수식을 어떻게 조판하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텍 코드에서 이렇게 달러로 하면 이게 수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택 컴파일러가 이 달러를 만들면 달러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거를 이렇게 토큰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택이 수식을 다루는 데는 이런 토큰들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런 X, Y 같은 거는 그냥 오디너리 심벌이라 그러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 요거는 뭐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이 맥스는 아마 뭐 빅 오퍼레이터쯤 되고, 이거 여는 괄호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하고,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의 개념처럼 이 각각의 분류된 기호들이 서로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따라서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시그마 같은 큰 빅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 위첨자나 아래첨자 같으면 이렇게 위하고 아래 이런 식으로 붙죠. 다른 것들은 다른 위첨자는 이렇게 아래첨자 같은 건 이런 식으로 붙고, 그런 택이 수식을 조판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런 수식 택은 그런 식으로 일단 다 토큰화하고 각각의 그 심벌의 그 성질에 따라서 조합하는 규칙을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매스 잭슨은 택의 그런 성질을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스 잭슨의 정의를 보면 제가 나름대로 지어본 건데요. 웹페이지에서 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택 수식 조판 기능을 흉내낸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그다지 이렇게 맞는 얘기는 아닌데요. 사실 매스 잭슨은 택뿐만이 아니라 매스ML도 다 이해를 해서 웹페이지에서 멋있는 수식을 보여주는데, 지금 여기는 택과 관련된 모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은 매스 잭슨에서 매스ML에 관한 내용을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스 잭슨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니까, 이게 웹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HTML, CSS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 웹폰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의 조합이 어떻게 그 수식을 멋있게 표현했는지를 지금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각각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CSS가 뭔지, 웹폰트가 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조합을 하면 수식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는 이미 알고 계신 분이 많겠지만 웹 브라우저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은 이 첫 번째 얘기랑 거의 비슷한 말인데, 오직 클라이언트에서만 실행됩니다. 어떤 복잡한 프로그래밍 로직이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버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전송해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 모든 연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서버의 처리 및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 없이 모든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즉 서버의 부담도 줄이고 자기의 로컬 자기 PC에서 웹브라우저 상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1, 2, 3, 4, 5, 6, 7 넣고 요거 이제 천 단위마다 이렇게 콤마를 넣는 거를 한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게 지금 서버에서 어떤 내용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자바스크립트로 제가 이런 걸 짜서 이 웹브라우저 상에서 이런 게 동작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웹브라우저 상에서 동작한다.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다양한 로직을 적용해서 뭐 문자열 처리라든지 이미지 처리라든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SS인데, CSS는 뭐냐면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인데요. 마크업 언어, 그러니까 HTML 같은 그런 HTML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인데, 그런 마크업 언어 속에 여러 요소들이 화면에 어떻게 표시될지를 정의하는 스타일 시트 언어입니다. 시트 언어고, 그리고 문서의 내용과 문서 외양을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근데 CSS는 뭐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보다는 매스 잭슨은 이 CSS 중에서 글자의 글꼴, 크기, 색상, 위치, 여백 등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걸 가장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아이고. 제가 지금 X의 A승을 쓴 건데요. 요건 지금 보면 이미지도 아니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했을 때 뭐 아무것도 뜨지 않은 걸 보면 메시지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글자를 X를 찍고 그 위에 A라는 글자를 조금 작게 해서 X 위로 올려서 그냥 X의 A승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요거를 스타일 파일, 그 CSS를 이용하면은 위에 이런 식으로 CSS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매스라는 클래스를 정의해놓고 그 안에서 슈퍼스크립트라는 그 속성을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보면 스팸 클래스 매스 이게 마치 택에서 수식할 때 달러를 붙이거나 예, 그거에 해당하죠. 이 매스에 해당하는 뒤에 가로가 여기에 닫히고 그리고 그렇게 매스를 시작하고 그 안에 X를 쓰고 위에서 CSS에서 정의한 이런 슈퍼스크립트라는 스타일을 적용해서 그냥 A라고 쓰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스젝스가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웹폰트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웹폰트는 뭐냐면 지금 아래 이 있는 문장은 A new type setting system intended for the creation of beautiful books and especially 뭐 어떻게 mathematics 이게 바로 이건 제가 텍북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텍북이 존재하는 이유죠. 근데 이거를 첫 번째 이 줄은 크랭키라는 폰트를 썼고, 요 두 번째 줄은 랍스터라는 이름의 폰트를 썼고, 뭐, 이런 식의 이름의 폰트를 썼는데, 그 예전에는 그 웹폰트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웹페이지를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폰트를 다 썼다고 손 치더라도, 그거를 보는 여러분들의 PC에 이런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 PC에는 이런 폰트가 없거든요. 제가 뭐 지금 보시다시피 크게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고 나름 수수한 사람이거든요. 어찌나 수수한지 택도 플레인 택만 쓰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폰트들이 제 로컬 PC에 있다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아까 좀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이게 웹브라우저인데, 웹브라우저인데 웹브라우저에서 이 폰트가 보였다라는 것은 어느 누군가 이런 폰트를 갖고 있는 서버가 저한테 전송을 해서 제 웹브라우저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웹폰트는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CSS 3.0부터 이 웹폰트를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웹브라우저, 뭐 크롬이라든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사파리, 오페라 이런 것들이 다 CSS 3.0의 스펙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저한테 제 로컬에 이런 폰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웹브라우저에서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CSS, 자바스크립트, 웹폰트가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요게 이미지인지 아닌지는 다시 보면 이미지는 아니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했더니 나오니까 메스젝스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한 거냐면 요렇게 코드를 쓴 겁니다. CSS, 아까 봤듯이 이렇게 쓰면은 위에 이게 나오는데 조금 전 페이지에 늘 비슷한 거 보셨듯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스타일 파일에서 여기에 보면 폰트에 메스라는 폰트를 쓰라고 요것만 정해줬거든요. 이렇게 제목이 이제 CSS하고 웹폰트인데 CSS하고 웹폰트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 처음에 메스젝스는 자바스크립트, CSS, 웹폰트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하니 이런 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이런 X의 A승 표현할 때마다 이렇게 긴 코드를 다 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렇게 쓰면 이미지를 안 써도 되고 그렇게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여러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 코드 이렇게만 쓰면 요 코드에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아까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요런 CSS 스타일을 저절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CSS 스타일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러분의 웹브라우저가 그거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CSS, 웹폰트가 있으면 그냥 택 수식만으로도 그러니까 택 코드만으로도 어떤 뭐 이미지를 이용할 필요 없이 수식을 아주 예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메스젝스고요. 지금 봤듯이 그 메스젝스의 특징이 뭐냐면 메스젝스 뷰어가 필요하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 어떤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 되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수식 폰트를 설치를 해야 되냐? 전혀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웹브라우저에서 수식을 예쁘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존의 웹의 자바스크립트, 뭐 CSS 웹폰트 그런 웹의 기술과 여러분의 웹브라우저가 다 그걸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뭐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 대부분이 뭐 어떤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하기보다는 여러분 대다수는 그걸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보는 입장이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거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메스젝스의 적용 사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AMS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미국 수학학회 좀 보이는데 이 사이트에 그 피처를 컬럼이 그런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 페이지가 하는 일이 매달 어떤 수학과 관련된 글을 올리는데요. 이게 작년 9월에 실린 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는 수식을 어떻게 사용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그림이고. 예, 여기 수식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이게 이 페이지에서 수식을 썼는데 예, 이미지네요. 이미지로 돼 있죠. 예, 뭐 이런 수식은 크게 잘못된 게 그냥 보기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예, 여기도 마찬가지 수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수식이 디스플레이 수식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에 별도로 쓰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요 밑에 보면 요것도 수식인데 여기 보면 요것도 이렇게 이미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정렬도 안 맞고 이미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AMS에서 2010년 11월부터 메스젝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에 메스젝스를 적용을 했더니 예,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뭐 메스젝스 관련 처리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수식이 어떻게 쓰였냐면 수식이 아직 좀 처리를 제가 예를 좀 잘못 들었나 좀 수식이 너무 많이 쓰인 걸 찾아가지고 잠깐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왔죠. 이 수식 보면 그거 보면 아직 로딩이 다 안 됐나 봅니다. 뭐 맥스젝스라고 이렇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로딩 한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나 봅니다. 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맥스젝스로 돼 있다라는 걸 알고 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보면 이거 이렇게 택 소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어떤 줌 팩터를 200으로 하고 클릭을 하면 네트워크 사정이 안 좋은 이렇게 확대도 되고요. 이 기능은 다 메스젝스에서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던 게
뭐 이런 것들, 이런 코드들, 이런 많은 코드들을 다 이미지로 해서 했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단순히 이것들도 그냥 이런 태 코드를 쭉 씀으로 해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수식도 쉽게 여러분 여기 웹페이지에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입장, 이런 남이 만들어 놓은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수식을 보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고, 이런 페이지를 직접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단순히 기존에 알고 있는 텍 코드만 쓰기만 하면 이렇게 수식이 나오니까 만드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한테 정말로 편리한 도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메시지엑스. 네. 그렇고, 예,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어디서 봤던 건데요. 여기다가, 뭘 할까요? 그냥 숫자를 쓰고 해보면, 이게 지금 메시지엑스로 나온 건데, 이거 하는데 걸린 시간이 0.0004초. 별 의미 없는 시간 같지만 굉장히 빠르게 나오죠. 어떤 수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면 굉장히 빨리 나오죠. 그리고 요번에 치는 대로 이걸 해보면 쓰는 족족 나오죠. 그리고 제가 꺽쇠를 했습니다. 꺽쇠를 하자마자 꺽쇠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지금 텍 에러라고 나오고 하고 닫자마자 이렇게 이게 굉장히 빨리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이걸 뭘 알 수 있냐면은 어떤 뭐 서버를 갔다 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웹브라우저 자체에서 수식을 표현해주고 있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기 텍 비슷한 모양이 나온다고 해서 이 시스템에 텍이 설치되어 있거나 없거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텍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그냥 저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하면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시간이 거의 0.05 이거 만들었는데 0.05초 걸리고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엑스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많이 잘렸는데요. 그러면 그 메시지엑스를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내가 만들고 있는 웹페이지에 메시지엑스를 쓰고 싶다라고 하거나 혹은 그런 어떤 수학 관련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분이 있거나 혹은 자신의 블로그에 나도 내 블로그에 수식을 많이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HTML이 크게 HTML, 헤더, 바디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HTML 헤더에 요런 코드만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요 코드에 대해서는 요런 코드만 그대로 카피해서 그냥 갖다 붙이면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요 코드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메시지엑스는 크게 인풋 잭스, 아웃풋 잭스 그런 잭스들하고 그리고 뭐 허브하고 이렇게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 건 없고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tag2jax.js 요걸 넣었다라는 의미는 도큐멘트 클래스 아티클하고 곧바로 비긴 도큐멘트를 했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이제 요거는 use 패키지 AMS-를 썼다라는 의미고 뒤에 요것은 뭐 use 패키지 AMS 심볼을 썼다라는 얘기고 그런 얘기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input 잭스로는 텍 형태를 쓰겠다. 아까 mathML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텍 형태를 쓰고 아웃풋으로는 HTML, CSS를 쓰겠다. 이 아웃풋 형태로는 CSS 말고도 뭐 다른 뭐 이미지도 있고 보이스도 있는데 보이스는 한번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요걸 그대로 코드를 갖다가 붙여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인라인 매스 할 때는 요거 백슬래시 괄호를 하고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를 할 때는 백슬래시 대괄호를 쓰겠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수식을 쓸 때 달러는 먹지 않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달러는 혹시 웹페이지 자체에 어떤 달러 표시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던 거고요. 그러면 블로그 예제로 한번 보는데요. 이거는 제 블로그인데요. 이건 위키피디아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했다가 갖다 붙인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메스젝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고 여기 보면은 소스를 잠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컬러래도 컬러 명령도 먹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건 제 블로그에서 이런 식으로 썼고 다른 블로그 하나를 더 보면 여기 보면은 또 이런 식으로 메스젝스를 쓴 게 보입니다. 요건 어떻게 했냐면 이런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이 블로그 꾸미기 같은 그런 어떤 설정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이 블로그를 꾸미기 위해서 어떤 HTML 코드가 박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갖다 넣으시면 여러분들의 블로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서버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이 메시지를 실제로 다운을 받아서 그걸 설치를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코드를 그대로 갖다 붙여도 됩니다. 굳이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제가 한번 꺼보면 이런 태코드인데 조금 전에 에러가 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에 보면 이 수식에 이 로라는 매크로가 이건 제가 만든 명령어거든요.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 에러가 난 거고 밑에서도 요 백슬래시 t라는 명령어가 없어서 에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간단한 웹페이지가 아니라 어떤 그 웹페이지를 만들 때 명령어를 정의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뭐 그 명령어를 그 탭 코드 안에 그 정의하는 걸 넣을 필요 없이 아까 여기까지 그 정의한 거에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 택에서 매크로 정의할 때 new 커맨드하고 이렇게 매크로 이름 쓰고 인자 쓰고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t라는 매크로는 여기 뒤에 인자를 하나 받는다는 뜻이고 이 로라는 매크로는 인자를 2개 받는다는 뜻이고 얘들이 실제로 쓰이는 거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요거는 다 이미 뭐 알고 계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메시젝스 이 스크립트 안에 이런 식으로 매크로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조금 전에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죠. 제대로. 아까는 이런 명령어가 없던 게 지금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보면 이런 식으로 간단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포맷을 SML로 바꿔놓고 이게 지금 될란가 모르겠네. 바꿔놓고 소스 보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SML 소스가 나옵니다. 탭 소스에서 SML 소스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태그로 바꿔놓고요. 세팅을 그리고 요거를 뭐 200%로 해놓고 이거를 클릭할 때마다 크게 보이게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게 원래 이미지 200%로 이렇게 크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페이지는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메시젝스 홈페이지가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뭐 가져다 설치할 게 없습니다. 그냥 남들이 메시젝스로 만들어 놓은 페이지를 그냥 보면 되니까 이 메시젝스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혹시 뭐 웹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은 이 사이트 가면 메시지X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할 필요 없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다른 메시지X를 이용하고 있는 웹사이트 가서 소스 보기를 해서 열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그 페이지에 갖다 붙이면 됩니다.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이 사람이 바로 메시지X를 개발한 그 사람 같은데요. 예의상 한번 가보면. 예, 이렇게 생긴 사람이 메시지X를 만든 것 같습니다. 눈썹이 참 진하네. 그리고요. 지금 이 페이지는 근데 이 메시지X는 굉장히 응용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지메일 태그라는 건데 저는 큰 필요를 못 느끼지만 수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용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지메일 태그라는 게 해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 메일 프로그램으로 지메일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메일을 쓰면 안 되고 지메일을 쓰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그냥 메일 그 쓰는 데다가 수식 코드를 넣으면은 그냥 그게 텍 코드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 설치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참고로 이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안 됩니다. 그 파이어폭스나 크롬, 사파리, 오페라도 되나? 예,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하고 싶으면 이제 여기 보면은 나오죠. 구글 크롬이나 모질라 같은 그러니까 파이어폭스 같은 오페라 같은 데서는 설치가 굉장히 쉽고요. 나는 죽어도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약간 좀 힘듭니다. 어떻게 여기 얼터너티브 인스톨레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받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대로 쭉 이제 하면은 그 IE에서도 이 메시지X를 자기 그 지메일에서 그걸 볼 수 있고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이걸 다운받아서 그냥 설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메일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쳐도 곧바로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끝입니다.